김재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중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청중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요즘에 크게 화제가 됐던 무슨 얘기 하나를 좀 써두겠습니다. 너나 잘해. 이걸 읽으셨다면 얼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에게 하는 말로 뭐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중간에 내 말을 듣는 그 개인이, 특정인이 또는 누군가가 그만둬! 라고 말을 외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생길 것이다. 또는 그 내 말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가지고 오늘의 연설을 엉망으로 내려버릴 개연성이 무척 큰 모임의 자리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간다 그러면은 이 말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준비한 어떤 표현들이 그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로 너나 잘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가 잘난 체 했을 때 그러면서 잘난 체 하면서 나에 대한 흠이나 무시를 하거나 그랬을 때 너부터 잘하라 라는 말로 꾸짖는 말인데 정치권에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뭐 이유야 어떻든 아주 점잖지 못했다. 그런 말은 연설을 방해하는, 연설을 아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었다라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청중은 자기의 분수를 잘 지키고 매너를 적절히 알아서 잘 지키면서 청중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려야 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할 태도가 있는 것이고 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연사가, 말을 전하는 화자가 미리 파악을 해야만 오늘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의 이해, 이 파트에서는 청중 이해의 필요성, 그리고 청중을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는 어떤 종류와 그리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청중의 여러 속성을 알아서 말하는 화자, 전달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터가 그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적절히 끝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장의 학습의 특징이고 주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청중 이해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한 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꼬마가 듣는다. 그랬을 때 어려운 정치 수사학이나 뭐 경제 용어, 국제 뭐 시사 문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대로 여성들이다. 그러면은 여성들 중에서도 뭐 직장 여성들이다, 가정주부다, 뭐 그런 청중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해하기 쉬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청중 이해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청중 분석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최고의 성공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거나 또는 국가 안에서 소통을 잘하여 정상에 오를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바로 청중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을 준비를 하기 전에 들어가야 할 것이 내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지 하는 그 청중의 대상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매우 쉬운 일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일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 쉬운 것이지 받아들이는 쪽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때로는 아주 뭐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은 내 말을 뭐 좀 다소 유치하다,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선은 내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신감을 갖고 가되 그쪽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상대에 대한 청중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모든 청중이 군인들이 앉아있다, 성직자들이 앉아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평균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사람 모두가 가진 개인적 특성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청중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감동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또한 100점의 청중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자 청중 이해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청중 분석이다. 사실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옷도 각기 다르게 입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자리가 그렇습니다. 와서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던 사람 또는 뒷부분에서 들었던 사람 또는 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력이 좀 약해서 크게 말해야 될 사람, 크게 말하면 싫어할 사람, 뭐 이런 등등의 청중들은 여러 가지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어떤 톤으로 어떤 얘기로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거야 라고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청중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다 각자 다른 직업과 나이가 다르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과 지금 즐겨하는 취미, 특기 이런 것이 다를 뿐더러 각자의 살아온 뭐 어떤 그런 가치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을 동일시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만 청중 중에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중 유형, 그래도 10명이 모였는데 7명이 학생이다. 그러면은 학생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였는데 여기 뭐 한 30명이 힘 있는 사람이 뭐 앉아 있다. 그런다고 해서 30명에 맞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0명은 좋아할 수 있겠죠. 7, 80명이 원하는 정보, 지식, 오락에 대한 얘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청중, 표준 이상의, 평균 이상의 청중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소수의 강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청중 안에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청중의 여러 속성입니다. 청중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을 갖기 마련이죠. 지금 연설을 들으러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은 구분이 돼야 합니다. 청중의 태도 또한 별개별도로 달라집니다. 연사에 대한 청중의 태도,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말만 했을 때도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칭찬과 남에 대한 어떤 격려에 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청중의 태도가 똑같은 얘기를 했고 마음속으로는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서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르니까 연사는 밖으로 표현하는 청중의 표정을 보고 그 본인의 지금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과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것으로 실망을 하게 되거나 또 거짓 용기를 갖게 되는 수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청중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구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중은 어떤 종류로 나뉘냐면요. 우선 크게는 자발적 참여자, 강제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자, 자발적 참여자라는 것은 뭐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서 듣고 싶다. 그래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자리지만은 나는 가서 그 주제에 대한 흥미가 좀 있기 때문에 누가 연설을 한다니까 커뮤니케이션 학 밝은 김재화 교수가 강의를 한다니까 내가 가서 좀 들어보자 라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발적 참여자들이죠. 물론 때로 돈을 내고 오는 자리도 있습니다. 뭐 콘서트 같은데 토크 콘서트가 요즘에는 많은 유행을 하고 있죠. 뭐 어떤 대학의 입시 뭐 학원을 갔다. 내가 배우고자 하는 어떤 교육기관에 갔다. 그런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가도 되지만 간다는 것이죠. 이 자발적 참여자 청중이 몰입도가 좀 크다는 걸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제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오늘 사장님의 특별 강의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빠질 수 있습니까? 뭐 위에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당신 빠지면 말이야 인사고과에서 크게 불이익을 당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싫든 좋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군부대를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대가 특히 그 어떤 강의를 할 때 모두들 긴장을 팍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강의를 듣습니다마는 사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차라리 어디 가서 뭐 좀 낮잠을 한숨 잤으면 어디 가서 PX 가서 빵을 좀 먹었으면 하는 그런 병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이 강의를 모두들 들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다 듣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강제적 참여자입니다. 학교의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수업이라는 것은 학원하고 달리 내가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쨌거나 가서 선생님 강의를 선생님이 하시는 생활의 훈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적 참여자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무의식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뭐 원하지 않았는데도 들렸다. 그랬을 때 들린 것을 한번 이리 생각해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다라서 계속 듣게 되거나 또는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의식적 참여자인데요. 그 세일즈면에 우리가 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의 판매 홍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하철에 앉아서 지하철 행상자들의 말을 억지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 분위기를 깨서 당신 하지 마! 이러기도 좀 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뭐 그렇구나 또는 에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판단은 본인이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죠. 뭐 길거리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스피커에서 누군가의 말이 들려왔을 때 들어볼 만하다 아니다 라는 것은 그때 결정을 하고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본인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들려온 말은 좋고 나쁨 상관없이 내가 그 귀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의식적 참여, 뭐 친구 따라 청강 간다.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고 잘 모르는 분야고 뭐 그렇게 내키지 않은 분야인데 친구가 어디 가서 좀 무슨 강의가 있으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갔다. 야, 거기 오늘 뭐 참가료는 얼만데 내가 그 회비는 내줄게. 그랬을 때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듣는 척 하면서 듣거나 또는 안 듣는 척 하면서 듣거나 그런 식으로 귀에 들려오는 것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해보는 것, 그런 경우를 무의식적 참여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크게는 두 가지, 좀 작게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자발적 참여자의 청중들이 화자에 대한 몰입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오히려 그나마 강제적 참여자가 됩니다. 무의식적 참여자한테는 어떤 큰 기대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 대고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종교 설교 그런 말이 훌륭하겠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구분할 때 자발적으로 왔구나 하는 자리에서는 좀 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으려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몰입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강제적 참여자를 할지라도 비록 이 사람들이 억지로 여기 참석은 했지만은 자기 의사는 뭐 별반 없지만은 내가 만일 이 강의를 훌륭하게 잘 한다면은 내가 전달하는 것이 흥미가 높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 참여자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하자. 이런 자세를 그 화자, 커뮤니케이터는 좀 가져야 할 것이고요. 길거리 가서 말은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중 한 사람이 내 말에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해서 내 뜻에 동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비록 무의식적 참여자지만은 나중에는 자발적 참여자와 같은 똑같은 이 사람이 열의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또한 노력을 해서 무의식적 참여자 앞에서도 늘 준비되고 좋은 강의,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청중의 태도입니다. 자, 이런 앞서의 청중들은 이런 자발적 참여를 하고 강제 참여를 하고 무의식적 참여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참여한 사람들이 와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적 참여자,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청중들이 화자의 연사의 얘기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지지하는 부분, 나하고 직접적 이익관계가 부합되는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정치가 어느 쪽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말이 나오면 아주 불쾌하고 이 말이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쁘고 그렇게 골라서 듣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인식이라는 말은 어떤 화자의 커뮤니케이터의 어떤 컨텐츠일지라도 그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우리 집단을, 우리 단체를 위해서 하는 말일 것이야. 내가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군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나한테 유리하게 몰아가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청중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 선택적 저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커뮤니케이터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데 그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골라가지고 철저하게 나눠가지고 기억하고 회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어떤 A에 대한 나쁜 말을 다 한 A에 대해서 뭐 성토를 한 연설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연사는 거기에 대한 A에 대한 성토를 했는데 그 도중에 조그만 어떤 A에 대한 칭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칭찬. 맞아. 결국 그 사람이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본질은 착한 거야. 본질은 자기가 일부러 저지른 잘못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전체의 것들 중에 하나를 내 필요한 부분을 따로 알아가지고 인식을 해버리는, 전체를 자기가 곡해해서 듣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강하게 박혀버리거나 그 기억만 자꾸 꺼내가지고 인식을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 어떤 선택적 저장을 가진 청중들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거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전제를 하는 것이지 또는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식의 분명히 이 예화를 들거나 이 다른 얘기를 드는 것은 실제적 전체적
어떤 진실과 사실에 부합은 안 되나 그럴 수도 있다는 보조의 설명 요건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자주 꼭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연설에 대한 청중의 태도, 뭐 이것은 뭐 설명이 별다르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비록 내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라도 저렇게 열심히 연설을 하니까 그냥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준다. 그런가 하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되는 말인데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 가입된 정치적 성향이 나와는 다른 사람, 또는 저 사람의 외모가 왠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았어, 이런 갖가지 본인의 특별한 이유로 저 사람 연설 자체를 싫어하는, 부정해버리는 적이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중이 있기 마련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 말은 이해를 하겠어, 그러나 나는 따르지 않겠어, 이런 동의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청중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 건강식품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그 연설에 대해서 그 판매원의 홍보에 대해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의적으로 들어줍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겠어, 또는 이런 데서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은 속기 쉽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지 않겠어, 또 다른 이유, 내가 이걸 사가지고 가면은 집안 사람들이 아주 싫어할 거야 등등의 이유로 마지막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이 세 가지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주제에 대한 청중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어떤 그 주제에 대한 것이 내 취미에 대한 얘기를, 나는 바둑을 둘 줄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이제 바둑과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들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냥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주제는 바둑이지만은 나는 또 바둑을 모르지만은 그렇게 대해주는 청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둑을 잘 알고 저 사람은 좀 바둑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주제 자체가 바둑, 나 뭐 지겹게 듣는데 또 바둑이야 이러면서 싫어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앞서 똑같이 동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그런 청중, 내가 바둑도 알고 그러지만은 나는 앞으로 바둑을 안 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그런 청중이 있는 것이죠. 자, 스피치 목적에 대한 태도에도 똑같습니다. 말하려는 사람이 지금 이 스피치는 어떤 것이 필요로 해서 청중들한테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역시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중이 있고 적의적인 청중이 있고, 이해는 하지만은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는 그런 청중이 있기 마련이고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의 지식 수준. 그걸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까? 라고 얼굴빛을 보고 정확하게 관심법이 있어서 그걸 알아낼 수도 없고, 미리 뭐 학력을 물어서 요 정도 수준의 말을 알아듣겠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뭐 이 30대의 고졸 학력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뭐 이런 말만 들어가지고는 전체를 잘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지식 수준은 얘기를 하면서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를 보면서, 내 주제를 지금 잘 알고 있는 상당히 그 지적 수준이 높은 청중들이구나, 내가 좀 더한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도 되고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도 되겠다 싶은 청중이 있으면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 내가 들은 얘기하고는 달리 내 주제를 지금 이해를 못해 이 청중들이, 그랬을 때는 어떤 수준을, 내 연설, 내 대화의 수준을 좀 낮춰야 할 것이며, 주제를 알지만은 별 관심을 안 보여버리는 청중, 이 사람들한테는 설득의 강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소수일 경우는 포기를 해버려야 합니다. 자, 청중의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자, 청중의 욕구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청중이 여기 와서 내 강의를, 내 말을 들으려고 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어떤 확실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어떠한 동기로 왔는지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연사는 청중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점심 한 끼를 뭐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왔어. 뭐 이런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늘 내 말을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야 한 그런 청중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게 좀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성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중의 감정 상태는 늘 뭐 희노애락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청중의 여러 속성 중에 구성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동질적 상태, 이거는 성격들이 같다는 것이죠. 어떤 한 조직에서 나왔다, 20대 30대냐 하는 어떤 연령대 상태,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하는 그, 또는 양성, 뭐 그런 경우는 소수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 일지라도 그런 지금 남자들 앞이구나 여자 앞이구나, 오는 그 양성자의 성향을 가진 그런 인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연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청중의 여러 속성 중에서 이번에는 저 물리적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은 한 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만 명까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얘기의 분량이라든지 이야기 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물리적 환경 또한 그 연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떤 뭐 좁은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설인지, 또는 큰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콘서트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중이 그 현장에 앉아 있을 때 양쪽으로 앉아 있느냐, 전부 나를 보고 앉아 있느냐, 또는 상당수 사람들은 뭐 뒷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석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청중의 그 여러 속성 중에 이런 물리적 특성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청중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청중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럼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보 수집 방법이 되겠죠. 직접적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중의 직접적인 어떤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유명인이다 싶으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몇 살이고 직업이 뭐며 뭐 그런 것 등을 파악해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정보 수집 방식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사회 인류학적 속성으로 이 모든 것을 알아야만,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군사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직업, 주거 지역, 출신 학교, 소속, 뭐 종교, 정당 가입, 유무, 이런 등등의 것을 알아야만 꼭 청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중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좀 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스피치 상황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처음에 말 한마디가 전체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순서, 제약, 연단, 장소, 배치,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그 연설을 하려는, 내가 강의를 하려는, 내가 대화를 하려는 장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랬을 때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를 알았으면은 그 청중하고 이 강의장이 혹시 연관이 돼 있나.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지금 나는 이 교회에서 연설을 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이 지금 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런 감안을 미리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청중에 대한 대응 방법,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뭐 질서를 준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연사에 해야 할 일이겠죠. 자, 오늘 청중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청중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중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느 부분을 수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는 연사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꼭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